시작하면서 이 중국인들이 자꾸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한다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대고 이 철안문 사태를 갖다가 어떤 좀 기리는 그런 노래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딱 틀어줬더니 그 대통령 탄핵이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더라. 이 사람들 한국 사람 맞아?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더니 또 깜짝 놀라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말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오늘에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더군요. 중국인이 탄핵 집회에 참여해 음모론이 선을 넘었다. 날조 수준의 중국 개입설 급속도로 확산 뭐 이런 얘기를 주장하던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 어디서 가져온 건지 아십니까? 중국인들의 인스타, 중국인은 기본적으로 뭐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거 못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스타 같은 그런 계정입니다. 왜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 한다면서 국회 앞에 가서 저기 참가하고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네들 계정에 올려놓으며 그리고 명동에 있었던 어떤 뭐 집회라든가 그리고 이거는 지금 교보문고 앞 집회인데 저런 집회에 중국인들이 왜 참여해서 자랑스럽게 저렇게 자기네들 인스타에다 올려놓는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중국인이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대뜸 하는 얘기가 이거 날조다 그러는데요. 제가 날조 아니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면서 하시죠.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도발을 당장 멈춰야 합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고 우리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입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했어야 할 것입니다. 예,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거 저기 보셨죠, 대기자님 여기 좀 그 다음 화면 좀 잡아주실래요? 아니 이거 좀 체인지 좀 해주세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으로 우리 북한 김정일, 김일성 주석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노력을 했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자세히 분석해드린 대로 저 사람들이 지금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면을 자꾸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한 뭐 정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한 인식보다는 근본적인 판이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이걸 봐야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익힌다라는 걸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지금 힘 대 힘이 맞부딪히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뭐 국수본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검찰 수뇌부 심지어 지금 군 수뇌부까지를 지금 전부 다 특별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지금 명백한 불법 행위들이 벌어졌거든요. 특히 경찰 수뇌부의 이 대통령 체포를 위한 움직임 이거 다 지금 법률 전문가들이 하면 다 이거 위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특히 심각한 거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 대통령 경호실이 지키고 있는 그 대통령 공간 안에서 지금 초병을 폭행하고 위해를 가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요 군 형법상 이 민간인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 군법으로 다스려야 돼요, 이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경찰 수뇌부를 체포를 해서 더 이상 불법이 자행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지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뭐 국면이 심상치가 않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체포영장을 어떻게든지 지금 내일 한다고 그러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을 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길을 지금 꺾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굴복하면 지는 거예요. 어제 진짜 대기자님께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제가 댓글을 좀 봤는데 대기자님 강의를 몇 번을 돌려봤대요. 그러면서 이번 국면이 너무 이해가 잘 됐다면서 와 이거 널리 펼치겠다고 뭐 알리겠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판이 지금 어떻게 짜여지고 있는 판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대처도 쉽게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중에서 앞으로 이제 저는 뭐 복귀를 할 거를 뭐 믿어 의심치 않은데 왜냐하면 지금 뭐 경찰 검찰 지금 뭐 엉망진창이고 지금 헌재도 지금 뭐 엉망진창이고 이거는 전부 이 소위 말하는 이거 군법 불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복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면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파 재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저건 정당이 아니에요. 저 쓰레기 집단이지. 그래서 제가 구호를 좀 만들어봤어요. 국민의힘은 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감옥으로, 조중동은 폐쇄, MBC도 좀 깨주시죠. MBC, KBS는 폭파. 제가 이렇게 그 구호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 우파 재건 이렇게 하면은 뭐 뭘 해야 우파 재건 말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가 우파 재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떻게라는 것을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대기자님께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주실 텐데요. 빛과석님 회원가입 감사드리겠고 여러분 이런 강의 들으실 때는 일단 좋아요, 구독 꾹 누르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대기자님의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이거 우리 의미심장해 봐야 됩니다. 예, 예. 자, 1981년도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만난 외국 정상은 누굴까요? 전두환 대통령이잖아요. 맞아요. 전두환 대통령이었어요. 예. 취임한 지 13일 만에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어요. 맞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기가 당선된 다음에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이거 뭐 여기 이미 예. 사진 나와 있어서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대통령이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입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많은 우방국 정상들을 제치고 왜 이 밀레이 대통령을 제일 먼저 초청을 해서 만났을까요? 바로 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예.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분이에요. 오. 어떤 분이냐? 네. 이분은 시장의 자유를 극대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예, 경제학자가 오. 이제 정치인이 돼서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아니, 말이 하도 험하시길래 저는 정치인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근데 경제학자였군요. 이분이 2023년 아르헨티나 대선 유세를 할 때 네. 전동톱을 들고 다니면서 예. 야, 퍼주기식 독재 끝장내겠다. 음.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부처 공무원 절반으로 다 삭감해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반으로 자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 전동톱을 들고 오. 유세한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가장 먼저 초청을 했습니다. 예.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이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예. 우리가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초청받은 사람 명단들이 쭉 나오는데 나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정광훈 목사도 부부가 초청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용진 회장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런 사람들 얘기는 나는데 정광훈 목사는 보도를 안 하죠. 어. 거기다가 정광훈 목사는 그냥 초청만 받은 게 아니고요.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에 면담을 하는 걸로 일정까지 잡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게 예.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청돼서 가서 예. 트럼프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 대한민국이 미국의 우방국들 중에서 트럼프 일기 때 가장 많은 후원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한테는요 트럼프가 당연히 뭔가를 갖다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정광훈 목사를 초청한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들 계시고 좋아하죠. 싫어하는 분도 계신데 예. 지금 우리가 뺄셈의 정치를 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될 때입니다. 예. 그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을 하고 면담을 한다는 건 뭐냐면 광화문 태극기 시위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뭔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고도의 이 외교 행위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중동 같은 저런 기레기 언론들, 뭐 KBS, MBC 같은 이런 언론들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거예요. KBS보다는 JTBC로 해주면 JTBC.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자, 밀레이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을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바로 지금 현재 교황이 아르헨티나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에다가 대고 뭐라고 얘기했냐? 밀레이 대통령이 예. 저 유혈 독재 공산주의자들과 친한 더러운 좌파다라고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옳은 소리 들어보는 거죠. 그다음에 밀레이 대통령이 실제로 취임 직후에 아주 인플레하고의 전쟁, 초강력 긴축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플레이션은 강도와 같고 재정 적자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방송하지 않았어요? 예. 전두환 대통령이 인플레와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바로 겁니다. 예. 예. 전두환 대통령이 진짜 몇 년 전이요? 1980년이니까 80년에. 25년 전에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이 전동톱을 들고 나타났던 이 밀레이 대통령이 네. 딱 취임식 날 예. 아르헨티나 정부 부처가 18개인데 예. 중앙정부 부처를 9개로 다 부셔버렸어. 와우. 통폐합해버렸어요. 태극기 휘날리님 후원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무원 7만 명을 해고를 했어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수백 개 제품 가격 상한제 같은 반시작 정책을 하루아침에 폐기를 해버렸고 야.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달러당 패소화 가치를 50% 이상을 평가절하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휘발유에 지급하던 각종 보조금을 대폭 없애버렸습니다. 야, 이거 쉽지 않은 건데 저기 다 포퓰리즘 정치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걸 해냈군요. 제가 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현지 교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호텔에 가서 절대 국제 전화 걸지 마라.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했고 하는 걸 이제 회사에다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호텔에서 이제 국제 전화로 회사에다가 이제 오늘 뭐 하고 내일은 뭐 할 예정이고 뭐 하고 하죠. 예. 며칠간 그걸 했는데 호텔비보다 이 국제 전화비가 더 많이 나왔어요. 알고 보니까 아르헨티나가 이제 깡통을 차니까 네네. 국영 전신 전화 회사를 뭐 외국에다 팔아먹은 거예요. 처음에는 가머니설로 막 팔아먹지만 딱 외국 자본에 넘어간 다음에 계속 욕을 올리는 거예요. 예. 야, 불편하면 너희들이 깔던가. 그다음에 그거죠. 페론 시절에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우체국에 이제 우편물을 붙이러 갔는데 아니 뭐 우편물 붙이러 오는 고객은 몇 명 안 되는데 그냥 뭐가 바글바글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노닥거리고 앉아 중간고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보니까 예. 공무원들이야 이게. 이거 다 잘라낸 거예요. 이 밀레이 대통령이 전동톱 들고. 그랬군요. 네. 아유, 체리티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뭐 아르헨티나의 월간 인플레이션율이 네. 25.5%에서 2.7%로 크게 낮아졌어요. 10분의 1로요? 예.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그리고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네. 분기별 기준으로 정부 재정 흑자를 달성했어요. 허허. 말하자면은
아르헨티나판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네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가장 먼저 밀레이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는 바로 이 자유우파 정책을 시행하는 밀레이 대통령에게 적극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안 당했으면 네. 지금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안 돼 있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 취임식 자리에 초청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죠.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 초청한 외국 다른 정상들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자기 그 취임식에 지금 초청한 사람 중에 예. 그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동유럽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유우파 대통령입니다. 여기저기 트럼프군요. 그다음에 예.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여성 총리인데 이 사람은 또 서유럽의 트럼프로 불리는 이분도 아주 자유우파 정책이 장난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예. 자,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 세계는 아주 이 그 공산주의 좌파 이런 거 박살낸다라고 하는 지금 이 정치적인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싸움은요 어제 우리가 분석을 했듯이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국내 좌파, 북한, 중공의 이 3자 연합의 싸움이에요. 자유진영과 공산 진영의 싸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지금 최전 이 구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미 이분이 대선 유세 때부터 아주 준비해온 프로젝트 2025라는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2025를 알면 네. 우리가 보수우파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답을 금방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박빙으로 예측됐던 그 선거에서 예. 해리스를 아주 트럼프 후보가 크게 이겼죠. 크게 이겨가지고 네. 선거인단에서도 이기고 전국 득표에서도 이겨서 네. 당선이 이겼죠. 된 데다가 거기다가 이 역대 가장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확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된 거죠. 예.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이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이 9명인데 그 9명의 대법관 중에 보수 성향이 6명, 예. 좌파 성향, 진보 성향이 3인 체제로 구성이 돼가지고 압도적으로 보수 우파 진영이 그 힘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역대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했다. 네. 그리고 나서 트럼프 당선인이 외친 게 뭐예요? 메가라는 거죠. 마가. 우리는 마가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식 발음으로 하면 메가라고 그러는데 네. Make Great America.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네, Make America 어게인. Great America Again. 예. 자,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하는 이 마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프로젝트 2025라는 거예요. 네네. 이게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파 장기 집권을 목표로 미국의 연방 정부를 재구성하려고 하는 이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대단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이 그 프로젝트 2025에 트럼프의 측근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부통령 당선인인 제임스 벤스가 예. 이 프로젝트 2025의 서문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2025는 사실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핵심이 뭐냐? 이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그 복귀하시면 이제 해야죠. 우파 재건을 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 전략에 의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우선 트럼프 2기 집권과 동시에 미국 행정부를 우파 성향으로 대거 개편을 한다. 그리고 개신교적인 가치를 사회에 주입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전략입니다. 예.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그 저 사진에 나오는 케빈 로버츠라는 사람인데 네네. 저 사람이 지금 헤리티지 대잔 회장인데 이 사람이 2021년에 부임을 해가지고 네. 이 벤스 부통령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입니다. 좀 젊겠군요. 나이가. 네. 그래서 헤리티지 대전을 트럼프주의의 제도화에 전념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그렇군요. 바로 이 케빈 로버츠가 이끄는 헤리티지 대전이 바로 이 사실상 트럼프의 전략적인 역할을 했는데 네. 이 프로젝트 2025를 통해 가지고 보수 그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면은 정책 제언집이 있습니다. 900쪽이나 돼요. 이게 그 보수의 약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 제목이. 핵심은 뭐냐?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미국이 그 패권 전쟁을 벌이는데 예. 미국 힘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약하다. 동맹국 당신들도 참여를 해라. 동맹국 중에서도 일본, 특히 한국, 호주 이런 그 나라들 예. 참여해라. 그리고 방위비도 더 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중국을 거꾸로 때린다. 이제 이 와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제 이 연방 대법원이 뭔가 문제가 제소가 되면 이제 연방 대법원으로 가잖아요. 예. 여기서 계속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랬어요. 그 연방 대법원이 우리로 치면 헌재 정도 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목한 게 뭐냐? 야, 이 연방 대법원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바꾼다. 예. 그래가지고 이 연방 우리로 치면 이제 헌재를 예. 9명 중에 6명을 우파로 바꾼 거예요. 그 우파로 바꾸는 운동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 사진에 나오는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잘 보세요. 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런 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이 그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사람도 프로젝트 2025에 이제 참여를 한 사람이에요. 네. 연방 대법원에
보수적인 판사를 진입시키는 사법 반혁명 운동의 이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예. 어떻게 되냐? 우선 이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 비영리 그룹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예. 이 보수주의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막 수십억 달러를 모금을 해요. 어허. 이 사람이 어허. 간단치 않은 사람입니다. 야, 수십억 달러면 여러분 몇 조 원입니다. 예. 몇 조 원. 돈이 액수가 달라요. 지금 그 대한민국에 돈 있는 사람 지금 돈을 아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예. 여러분들 돈은 체제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다 휴지 조각 돼요. 다 이제는 어차피 할 거 뺏기고, 예. 미국처럼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선 미 연방대법원이 그 어떤 데냐면 뭐 낙태라든지 네. 사형제 문제라든지 총기 소유라든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든지 예. 동성 결혼, 예. 공공장소에서 종교 활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민자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최종 심판하게 돼 있어요. 예. 따라서 9명의 대법관 중에 5명 이상이 어느 쪽 선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국 사회가 막 그냥 좌파 우파로 막 출렁출렁해요. 예, 지금도 그래오고 있죠. 예. 예. 근데 미국 연방 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관 중요합니다.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한 분이 그 결혼이 생길 때마다 이 보수 진영과 좌파 진영이 누구를 넣을 것이냐 예. 가지고 막 거의 뭐 전쟁을 비슷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판판이 좌파들이 다 장악을 했어요.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미국에서 아주 사법 좌파주의가 만연을 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게 이렇게 판이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에 좌파 성향 학생들이 아주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네. 그래도 이게 가만히 보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미국이 망했다. 그래가지고 보수파적인 그 로스쿨생들이 여기에 예. 반발해가지고 1982년에 예. 단체를 하나 결성을 해요. 그 단체 이름이 법과 공공정책 연구를 위한 연방주의자 협회라는 겁니다. 오. 이 단체 이 공화당 그 후원자인 그 여러분 그 코크 형제라고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코크, 찰스 코크 이 사람들은 그 네덜란드계의 그 이 부자들인데 어허. 이분들이 그 공화당에 막대한 헌금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자금을 지원했어요. 아 너희들 하는 일이 옳다. 예. 여러분 우리 이거 돈 가진 사람들 좀 이런 거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 당연하죠. 예? 돈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 소위 말하는 뭐 참여연대 민변이라든지 예. 뺏기는 돈들 예. 이제 만약 이재명 집권하고 중국이 이제 우리한테 세시에 강요하면요 여러분 재산 다 뺏깁니다 진짜. 그런 놈이 그냥 투자를 하세요. 바로 이런 사법 반혁명 운동을 일으키는 이 사람들이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대법원의 좌파적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서 사법 반혁명 운동을 이끌기 시작을 했는데 예. 1991년도에 예. 저 아주 클러런스 토머스라고 하는 저 이 흑인 판사가 아주 저때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막 보수파들이 뭐 그때 뭐 저 사람이 뭐 젊었을 때 뭐 누구하고 뭐를 했느냐 말하냐 막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시키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이를 신호탄으로 해서 보수파 판사의 연방 대법원 진입이 러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2005년에 존 로버츠, 2006년에 세뮤얼 얼리터, 2017년 뭐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 임명됨으로 인해서 예. 아주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좀 헌법재판소 저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놔둬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히 요 사람이 브렛 캐노버라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트럼프 1기 때인 그 2018년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관 후보로 지명을 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좌파에서 막 물고 뜯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법 반혁명 운동의 사람들이 적극 이 사람을 밀어가지고 이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연방 대법관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역전이 되고. 네.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는 사람이 또다시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됨으로 인해서 현재 연방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보수 6명, 좌파 3명으로 완전히 역전이 됐어요. 야,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아십니까? 예. 대단하십니다. 아니 한국의 근현대사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미국의 보수 역사까지. 예. 저 브렛 캐너버라는 사람은 뭔 사람이냐? 아주 이 사법 원전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야 지금 헌법에 말이야 네. 그 쓰여진 문자의 원래 뜻대로 미국 헌법을 해석해야 돼. 미국의 그 수정헌법 그대로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헌법의 위반자들이 예. 낙태권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현재 판사들도 낙태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허. 이런 사람들을 대거 이 연방 대법관으로 임명시키는데 그 이 주역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레너드 리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법계에 레너드 리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 진짜 이런 제발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예. 그래서 이제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왼쪽이 그 진보 좌파들 3명밖에 안 돼요, 이제. 예. 보수파가 6명을 차지해서 이제 뭐 좌파들이 무슨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제동이 걸리는 거예요. 다 제동이 걸려요.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 이거 위헌이야 판결을 내렸고 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이것도 정부가 그 폐소시켜 버렸고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작업 요청 이런 거 서비스를 제공을 거부를 하면은 이게 걸렸는데 그 전에는 막 그렇게 엄청나게 벌금 물고 막 그랬거든요. 이거 예. 다 이제 그 정상 회복이 됐습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연방 대법관을 보수 일색으로 구성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법부를 개혁하는 싸우려면 거지. 우리 막 우리 예. 법 연구에 막 이런 데로 사법부 엉망돼 있잖아요. 그거 다 이거 이런 좀 방식으로 개혁을 해야겠군요. 예. 어허.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걷어서 네.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안 그러면 무슨 수로 싸워요? 아니 지금 한남동에 한번 가보시면 거기서 그 강추위에 그냥 뭐 주머니에 있는 그 뭐
따뜻한 그 뭐 핫팩이요? 핫팩 하나 가지고 덜덜 떨면서 컵라면 먹어가면서 지금 대한민국 지키겠다고 좀 떨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2030 청년들이 예. 아니 그 젊은 청년들이 머리 깎아가면서 지금 거기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동안에 이 젊은 청년들이 깨어나야 된다고 젊은 예.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역사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많은 노력을 하고 패널이 그랬는데도 정말 노력 많이 했죠. 뭐 성과가 없느니 뭐니 그랬는데 지금 이 그 극한 상황에 오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나라 지키겠다고 저러고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희망 있는 나라입니다. 대기자님 덕분입니다. 대기자님께서 그 전두환 강의하시고 이승만 대통령 강의하신 걸요. 아니 이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알아요. 그 내용을 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 외쳐 지금 게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군말 할 거 없습니다. 네.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이 뭐냐? 인재를 발굴하고 예. 훈련시키는 거다. 왜 그랬느냐? 이 프로젝트 2025 입안자들이 예. 이제 제일 먼저 고민한 게 뭐냐면, 야,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왜 그 바이든한테 졌을까? 이걸 냉철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허. 분석을 해본 결과 결론은 뭐냐? 트럼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소위 말하는 보수파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보수의 가치로 철저하게 무장된 사람이 없었다. 예. 그래서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은 뭐냐? 인재를 발굴하고 훈련시키는 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보수주의 싱크탱크 그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이런 데 치고 네네. 들어가면 거기에 지금 보수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거 정말 부럽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CPEC 같은 데 가보면은 네. 청년들 인재가 그냥 줄을 서 있어요. 현재 아주 그중에서 엄선된 인재 5천 명이 확보가 됐어요.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이 인재가 예. 5천 명만 확보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네네.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헤리티지 재단뿐만이 아니라 이 여러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114개 우파 비영리 단체가 등장을 하는데 어허. 이 단체에서 그 많은 이제 보수 우파 청년들을 다 인재를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전공은 뭐고 뭐 그 학위는 뭐를 했고 이 친구는 특기와 장점이 뭐고 막 이래가지고 이들을 보수파계 의원 보좌관으로 집어넣고 어허. 보수 진영 선거 캠프에다가 집어넣어서 어허. 훈련을 시키고 트럼프 선거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하고 음.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아유 타이송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선언했냐? 나 취임하면 딱 하루만 내가 독재를 하겠다. 하루만 독재? 어우, 이게 하루짜리 무슨 독재 뜻이냐? 그거 약간 좀 이상한데.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네. 딱 당선돼서 네. 취임 선서한 다음에 그 문서에다가 뭐 40몇 개를 서명을 할 건데 예. 그 서명하는 게 독재다. 미국을 아. 좌파 일색의 미국 연방 정부를 예. 우파 일색으로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할 겁니다. 예. 유경준님 후원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수파 혁명을 선언한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예, 예. 선거에 승리한 그 순간부터 네. 보수파 인재들 지금 여기 이 114개 보수파 단체에서 이 모은 이 정말 이 준재들을 네. 어딘가에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줘야죠. 네. 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프로젝트 2025에 의해서 트럼프 임기 시작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작전을 시작하는데 예. 그 작전의 첫 번째가 뭐냐? 대통령 발목을 잡는 이 좌파 고위 공무원 5천 명을 교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좋다. 이 사람들 다 해고하고 예. 지금 이 114개 단체에서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예, 예. 이 친구들로 바꾸는 거예요. 어허. 그 무시무시한 칼이 뭐냐? 바로 스케줄 F라는 칼이에요. 애플은 또 뭘까요 또? 네, 스케줄 F가 뭐냐? 예. 이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재임 때인 2020년 10월 21일 날 행정명령 13957호에 서명을 했어요. 네. 이게 이 스케줄 F라는 거예요. 이 스케줄 F는 뭐냐? 이 헌법 조항을 보니까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신분이 보장되는 연방 공무원의 신분을 정무직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지금 연방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됐잖아요. 아 임기가 보장되는데. 예, 근데 정무직으으로 가면 임기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저 좌파 공무원들을 다 해고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5천 자리를 보수파 인재로 다 채운다는 거예요. 이게 스케줄 F예요, 여러분. 대단한데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예. 팩트 사실 검증님 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2020년 10월 21일 날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아하. 2주 뒤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3일 후에 예. 이 행정명령 스케줄 F를 폐기 처분을 했는데 아하. 이걸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사법부뿐만이 아니라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 행정고시 사법고시를 통해 가지고 좌파들이 엄청 들어왔죠. 좌파들 이 주사파들이 전부 신분을 속이고 네. 우리 지금 고위 공직에 대거 알박기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그 공직 사회가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아 그게 그렇구나. 또 군자산의 약속이 또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 그 진단을 해드린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 뭐 정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사법계, 문화계, 행정부 뭐 심지어 뭐 국정원은 그냥 놔두고 군부는 그냥 놔뒀겠습니까, 여러분? 야. 트럼프도 그걸 아는 거예요. 예. 일기 때 계속 시행착오만 했어, 계속. 야 이게 왜 이래? 왜? 알고 보니까 이 소위 말하는 좌파 그 연방 공무원의 고위직들이 계속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말을 안 듣는 이 발목이나 잡는 이런 좌파 이 소위 말하는 이
그 안티 아메리카 공무원들 그렇죠. 다 집으로 보내겠다. 그게 스케줄 F다.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프로젝트 2025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실 공무원이 나라 부강하는데 전념해야 되는데 이걸 뭐 예. 나는 좌파니까 나는 우파 대통령 명령 안 들어. 이러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이거. 예. 트럼프 당선인은 네. 좌파 성향의 기득권 관료를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어허. 그래가지고 트럼프 1기 재임 때 네. 자신의 정책이 지금 계속 그 진행이 안 되니까 예. 이 고위 공무원들을 습지대 거주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혹은 예. 딥스테이트 세력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을 스케줄 F, 그다음에 이번에는 또 이 스케줄 F뿐만이 아니라 정부 효율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일론 머스크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어. 여러분 아르헨티나의 그 밀레이 대통령 전동톱 들고 나타난 사람을 왜 제일 먼저 불렀는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미국 연방 정부의 이 공무원과 필요 없는 조직을 예. 밀레이처럼 내가 전동톱으로 그냥 절반을 썰어버리겠어라고 지금 선언하기 위해서 밀레이 대통령을 제일 먼저 만난 거예요. 예. 그래서 머스크가 딱 자기가 효율부에 내정됐다는 얘기 듣자마자 예. 공무원들 절반 잘라버리겠다 그 예.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면 다 이게 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군요. 일론 머스크를 포진시키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고위 공무원 취임과 더불어서 네. 다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스케줄 F와 정부 효율부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머스크를 갖다 앉혀놓은 겁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우리 언론들은 보도 안 하고요. 네. 그냥 일론 머스크 뭐 완전 별난 사람, 막 가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연방 공무원들을 절반을 해고하겠다. 이런 아주 결과물 그것만 보도하고 전체 맥락을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그냥 머스크 미친 놈, 트럼프 막 가는 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아니니까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대 기자님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게 전부 미국의 이 연방 그 헌법이나 네. 이런데 다 그 있는 조항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어허. 자,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복급 이상 고위 정무직이 4,000명이에요. 예. 그다음에 정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에 직간접인 영향을 미치는 연방 각 부처 공무원이 5만 명 정도 돼요. 바로 이 5만 명이 스케줄 F의 대상이에요. 예. 일각에서는 머스크를 통해 가지고 수십만 명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 어허. 그 자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인재들, 보수 보수 인재들로. 인재들로 다 채우기 위한 훈련과 준비가 다 돼 있다. 예. 해고된 빈자리를 우선 미국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 정책을 추정하는 보수파 인사들로 채운다는 계획을 이미 다 트럼프는 이미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이런 거 입도 뻥끗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다 기레기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기레기들도 있고요. 예. 그때 군자산 약속 어제 강의해 준 것처럼 그걸 통해 가지고 언론 노조가 예. 그 좌파로 접촉된 언론 노조가 이미 저희 연차 전후쯤에 제가 MBC 들어갈 때 고정춘 연차에 무조건 다 의무 가입을 시켜가지고 지금 다 언론 노조가 한 차장급 이하 부장급 이하는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트럼프 혁명입니다. 트럼프가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혁명이냐? 빨갱이 치우기 혁명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1980년에 국보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국보위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그 당시에 1980년에 이 전두환 장군을 따라가지고 저기 집권한 50 세력이 왜 국보위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을까? 뭐 삼천교육 때도 했지만 공무원들도 뭐 대거 막 내쫓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만약 그렇게 안 했으면은 뭐 그 물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임금 무조건 낮추고 막 했던 그런 정책들 하나도 안 되죠. 못했을 겁니다, 진짜. 트럼프는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판 국보위가 바로 프로젝트 2025다 이게. 그걸 위해서 딱 하루만 나는 독재를 하겠다. 예. 예. 아주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경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네네. 한마디로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할 거예요. 예. 프로젝트 2025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을 취소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온실가스 저감 조치 폐기한다. 환경보호청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 환경 연방 해양대기청 해체를 추진하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인간에게 해롭다는 내용을 담은 2009년 EPA 보고서 철회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방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할 권리를 폐지하겠다. 이산화탄소는 무죄다.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위기론 이게 다 사기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박석순 교수가 그동안에 줄기차게 얘기를 그것도 저희 팬앤드마이크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네. 연방준비제도 폐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요? 연방 그 준비제도가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은 없어요. 금리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경기 순환의 원인이 바로 연방준비제도 때문이다. 야 이게 법적 근거가 뭐야? 니네들이 지금 뭐 미국의 그 중앙은행이야? 예. 이게 무슨 중앙은행이에요? 전부 12개 그 저 일반 은행들인데 그래가지고 연준은 폐쇄를 하겠다. 법인세율 인하를 주된 경제 정책으로 제시를 했고 앞으로 인구조사국, 경제분석국, 노동통계국을 하나로 통합을 하겠다. 통계분석 직무에 정무직을 다수 배치해가지고 보수적 가치와 부합하는 조직으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 미국이 혁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완전 파격적인 그런 진짜 혁명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우리가 만약에 한국은행을 없애버린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아하실 이거는 성경에 기반한 결혼 가족의 정의를 유지하겠다. 지금 미국은 뭐 개판 5분 전이잖아요. 뭐 무슨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를 않나 뭐 미국 디즈니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디즈니 그 만화 영화들 보면은 저 말도 안 되는 뭐 얼굴 까만 백설공주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보는 그 모든 어떤 그
그냥 만화인데 네. 동화고 만화인데 그걸 PC로 그냥 번복을 해놨잖아요. 예. 프로젝트 2025는 예. 성경에 기반하고 사회과학으로 뒷받침되는 결혼과 가족의 정의를 유지하겠다라고 어허.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를 시키고 예. 오바마 케어에서 보험으로 보장하던 피임약의 보험 적용을 취소를 하고 어허. 미국 공교육에 연방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학부모의 권리를 증진을 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해체한다. 야, 참 파격이네. 그다음에 그 성인물을 전면 금지한다. 예를 들면 뭐 포르노 같은 거 예, 예. 이러한 것을 만드는 개인과 기업은 기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게 됐습니다. 어허. 그다음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네. 기독교적 논리에 입각해서 강경하게 탄압을 하겠다. 예를 들면 그 LGBT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예. 그 LGBT 그러면 레즈비언, 이게 게이, 뭐야? 예. 네.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뭐 B는 양성애자, 예, T는 바이, 예. 트랜스젠더 예. 이건데 여기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보호 조치를 폐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허용한 트랜스젠더의 군입대 및 군복무를 금지를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트랜스젠더 군인들 예. 아마 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아마 옷 벗어야겠네요. 트랜스젠더 군인들 모두 추방당할 겁니다. 아니 근데 말씀하신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이게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가부 폐지 그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가부 폐지 했어야 선언했는데 되는데 지금 했습니까? 못했잖아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저항해서 못하고 있고 민주당이 법을 안 바꿔줘서 그걸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야. 행정령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방 대법원을 보수주의적으로 6명을 바꿔치기 하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예, 예. 이 스지 와이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단 한 번도 출마한 적이 없어요. 아주 나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예. 예. 그런데 대통령을 두 번이나 만들었어요. 레이건 대통령, 예. 트럼프 대통령. 별명이 얼음 아가씨예요. 오. 아이스레이디? 어허. 네. 아주 박빙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아주 예. 산산히 깨부수고 예. 트럼프가 완승을 거두는 이끌 때 공신 중에 공신이 바로 이 수지 와이스인데 네네. 이 수지 와이스에게 당신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아달라. 그러니까 수지 와이스가 그냥은 못하겠고 나도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면 내가 하겠다. 아니, 무슨 조건이 뭐냐? 한 건가요? 어. 대통령 접견자들에 대해서 어허. 이 사람을 만나도 좋고 안 만나도 만나면 안 되고 하는 거를 내가 결정하겠다. 야, 이걸 그거는 진짜 나에게 인정을 해주면 내가 비서실장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요. 간단치 않습니다. 왕 실장님이네 진짜. 왕 실장. 예. 특히 이 백악관 대통령 비서실장은 네. 대통령의 정책 결정과 인사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하는 사람이고 맞습니다. 예. 입법 과정에서 의회 수뇌부하고 깊이 협상을 이끄는 실세 중에 최고 실세예요. 문제는 트럼프 1기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서실장을 불화를 일으켜가지고 4번이나 바꿨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라인스 프리버스라고 하는 전 네.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을 임명을 했는데 이게 또 트럼프하고 또 싸웠어요. 생기면서, 예.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성장군 출신인 존 켈리로 바꿨어요. 어허. 이 사람하고도 또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 의원 출신인 믹 멀베이니로 바꿨어. 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마크 메도우스라고 하는 사람으로 또 바꿨어.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이게 트럼프 이 생각을 예. 트럼프의 이 보수적 가치를 이 사람들이 다 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프로젝트 2025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숨에 다 그 깨부수고 예. 미국을 이제 보수주의 혁명을 위해서 그야말로 정말 성골 중에 성골. 그다음에 미국의 아주 그야말로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들을 지금 픽업을 하고 있는데 어허.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다 프로젝트 2025 참여자들을 요직에 발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예. 제일 먼저 그 백악관 예산관리실 실장 지명자인 러셀 바우트. 예. 이 사람도 프로젝트 2025 그 참여자요. 그다음에 국격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짜르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 맞습니다. 예, 예. 여기에 톰 호먼을 지금 톰 호먼. 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중앙정보국 국장 지명자인 존 레클리프, 그다음에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지명자인 브레던 카 이런 사람이 다 프로젝트 2025의 이 실무 책임자들이에요. 우리도 이 국경짜를 딱 도입해가지고 예. 뭐 중국인들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뭐 건강보험료, 노인 요양보험료 그리고 쪽쪽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거 다 내쫓아야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예. 복귀하시면은 이 제도를 좀 도입을 하셨으면 바람 가져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 그 좌익 척결 우익 보강 이 혁명을 우리가 그 흐름을 타고 예. 우리도 이런 일을 벌여서 중국이 내정에 간섭하는 북한이 내정에 감히 간섭하는 예. 이 간첩들 이런 인간들을 전부 지금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뭐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네. 이거 못하면요 앞으로 대통령 뽑으라 많아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예. 그 연방통신위원회 지명자인 브레던 칸은 뭐라고 그 자기가 임명되니까 선언을 했냐면은 예. 올해 안에 이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이 DEI 정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이라고 하죠. 예. 이 정책 촉진 정책을 올해 안에 내가 다 끝장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내정을 했는데 네. 이 머스크라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 선언을 했냐면은 네. 정부 효율부 직원을 찾는다. 예. 그런데 주 80시간을 무보수로 일할 초고지능 보유자를
채용할 테니까 많은 지원을 바란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80시간은 괜찮은데 무보수에서 좀 충격적인데요. 근데 무보수로 하면은요. 예. 미국에서 제가 아까 이 사법 반개혁 운동할 때 뭐 수십억 달러 모았다고 그랬죠. 네네. 이 사람들은 그 돈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 져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사람들이 어디 무슨 뭐 투전판에 기웃거리듯이 이권에 개입 안 하고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미국이 지금 이런 혁명을 일으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요 정부 효율부를 통해 가지고 미국 연방 정부 예산을 2조 달러를 절감하겠대요. 이것들은 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 언론에서는 불가능해라고 지금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이제부터 해보긴 봐야죠. 했나? 이제부터 보면 되죠. 예. 자, 지금까지 그 제가 쭉 말씀드린 이 소위 말하는 미국의 이 좌파 정책, 네. 이게 PC라고 하는데 예. 이 자유의적 자유라는 이 책이 이 PC의 핵심 본질을 그 분석을 한 아주 굉장히 좀 그 수작입니다. 예. 이 그 글을 이 저술한 사람이 마이클 로스라는 사람인데 예. 이 마이클 로스는 이 자유의적 자유라는 책에서 PC가 100년에 걸쳐 정교하게 설계된 정치적인 도구인데 네. 그 뿌리가 마르크스 사상이다. 그다음에 그람시의 문화 막시즘 개념을 통해서 태동을 했고 이후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체계화된 아주 이 소위 말하는 신연성주의 공산주의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예. 이걸 통해서 지금 미국 사회를 완전히 좌회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2018년에 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숨겨진 부족, 미국의 양극화된 풍경이라는 논문이 2018년에 발표가 됐는데 네. 이 논문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80%가 PC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PC에 대한 피로감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나이나 종교나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공통현상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린 거예요. PC에.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정의 뭐, 그게 이거였어? 야 이거야 겨우. 아니 우리나라가 또 너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입만 열면 민주 정의 예. 떠드는 그 민주화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진짜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20, 30대 젊은 청년들인데 다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사기구나. 예. 야, 그 무슨 놈은 너희들 민주화냐? 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놓고 이게 자기들 나오는 다 해먹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이러한 PC를 통해 가지고 집권하고 재미를 봤다면 네. 이제 이 PC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음흠. 한국을 예를 들자면 민주화를 그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던 이 소위 말하는 이 NL 주사파들이 예. 이 민주화 때문에 망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은 영속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프로젝트 2025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될 일은 진짜 복귀 프로젝트 2025를 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지금도 그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예. 위해서 지금 뭐 그 아마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경찰 수뇌부에 있는 분들에게 제보를 받기로는 지방에 있는 이 기동대 대거 지금 서울로 이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광역 수사되며 예. 형사 기동되며 다 끌어들여가지고 예. 그걸 지금 국수본이 지금 뭐 집합을 걸었다고 그러죠. 예. 그 중에 네. 정말 그 이 양식 있고 대한민국의 이 헌신하는 네. 진짜 애국적인 그 경찰 수뇌부가 있다면 네. 이 국수본 수뇌부들을 체포해야 되는 겁니다. 어허.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이 난동의 주범들입니다.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다음에 그때 이 그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네. 이 그 저 청와대 저기 관절을 지키는 네. 초병들에게 위해를 가한 이 집단들 예. 전부 현행범으로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했어야 돼요, 진짜. 예. 아니 그 공간을 부셨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부셔버리고. 예. 지금 그 주변에 그 헬기를 띄운 그 방송사가 있는데 MBC, JTBC. 예. 그 방송사 헬기가 뜨면 즉시 이 수방사는 격추를 시켜야 됩니다. 네. 아마 이번에 그 경찰 특공대를 뭐 투입하느니 많이 그런데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면 아마 일반 경찰처럼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국수본에서는 예. 오늘 국수본부장이 제가 아까 뉴스 이렇게 정리하면서 왔는데 경찰 특공대는 없을 거다 그렇게는 얘기했거든요. 근데 특공대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광역 수사대 그리고 뭐 예. 형사 기동대니까 예. 그 마중석 같은 그 조폭대 때려잡는 사람들이 지금 1,500명 정도가 지금 모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광역수사대 대장 이런 분들은 애국적인 견지에서 예. 누가 진짜 반란자인지를 아시고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할 게 아니라 예. 그런 엉터리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아 오늘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는 정말 어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짚어주시는 거였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뭘 해야 되는지 그걸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무너진 우파의 재건을 위해서는 정말 좀 안 됐습니다만은 네. 국민의힘은 집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예. 감옥으로, 조중동은 폐쇄, MBC 와 KBS, MBC는 예. 폭파. 아이고 대기자님의 요 구호가 마음에 드시면요 나가시기 전에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구호도 한마디씩 적어주시고 그리고 나가시는 걸로 하시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보수 우파 인재 싱크탱크 이 사람들을 모아서 예. 진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갖다가 제일 중요한 알박기를 하는 예. 바로 이 프로젝트 2025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 빨리 우리도 실천해야 됩니다. 와 SHB님께서 예. 30만 원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의 고맙습니다. 말씀드립니다. 큰 돈인데 팬드 마이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대회장님 강의를 저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저는 공짜로 듣고 있는데 제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속이 시원하다고. 탄핵 국면을 맞았는지 예.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이 우파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시국 진단을 통해서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일을 지령하는 놈은 누구고 그리고 저 인간들의 그 논리는 뭐고 하는 거를 좀 계속해서 한번 그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8,000분 정도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주변에 2030 젊은 청년들에게도 좀 많이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이 아직까지도 전교제 영향을 받고 있는 4050 세대 혹시 뭐 자제분들이나 주변에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야 이것 좀 봐 하면서 전달해 주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